혹시 국민가게 하면 다들 어디가 떠올라? 아무래도 국민가게라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고 만족스러운 품질로 제공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 후기에 개장한 국민가게 다이소. 이 가게에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핫한 아이템이 있었어. 게다가 이 아이템은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까지도 갖추고 있었어.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다이소.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지 같이 구경 갈래? 이 아이템의 명칭은 미나, 세화, 소카, 자파, 벼라. 그 이름도 참 다양하게 불렸어.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명칭 미나. 미나는 미네적 그림이라는 의미로 이름 없는 무명의 민중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야. 수공예로 대량 제작되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생활용품을 미nie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손그림으로 대량 제작되어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생활그림에 붙여진 이름이야. 이 미나라는 명칭은 1930년대 일제감정기 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지어졌어. 그래서 이 명칭 속에는 일본인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도 해. 즉, 조선의 예술을 비극적인 식민지 역사로부터 비롯된 비해임이라고 해석한 거야. 지리적으로 조선은 대륙과 이어지고 해양으로 둘러싸인 반도로 이루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세력의 침략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역사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파악한 거야. 하지만 조선의 식민지 역사를 타고난 운명이라고 규정지어 조선의 예술을 비해임이로 축소시켜 한정짓기보다는 활달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도 함께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미나의 기원이 된 세화는 조선 예술의 또 다른 모습을 담고 있어. 세화는 새해를 맞아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진 그림을 말해. 세화는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에게 그림을 선물하던 오랜 풍속으로 그려지다가 이 풍속이 점차 서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게 되면서 미나의 기원이 된 그림이야. 15세기 조선 초기까지의 그림은 도화소에서 그려지는 위험 있는 왕실 그림이거나 상층 신분의 품위 있는 교양과 여가 활동으로 그려진 산수화와 문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 이렇게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격식을 갖춰 그린 수준 높은 그림을 정통회화라고 해. 그런데 18세기 조선 후기에 들어 이전에는 없던 주제의 그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감상 목적의 정통회화에서 벗어난 실용 목적의 민중회화가 성행하기 시작했어. 민중회화는 민간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생활 그림으로 세속적 내용을 그린 그림이거나 장식적 실외 그림이라는 의미의 소카라 불렸어. 그 당시에는 상층 신분의 입장에서 감상을 목적으로 그린 그림의 가치를 높게 보고 실용을 목적으로 그린 그림의 가치를 낮게 여겨 자파, 벼라라 부르며 찬시하기도 했지. 하지만 당시 단원 김홍도나 해원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도 소카라고 불렸던 걸 보면 소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장르에 없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그림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문화적 해방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적 역동성의 현상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민중회화가 정통회화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저평가하기보다는 감상이냐 실용이냐 이렇게 서로 다른 쓰임새의 그림을 추구했던 계층이 지닌 세계관의 차이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 민중회화이자 생활그림, 미나이자 소카를 판매하는 다이소가 조선 후기에 개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볼까? 16세기 조선 중기에서 19세기 조선 말기까지의 변화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여긴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 조선의 자주적 국가의식을 형성하고 민족적 정서를 표출하기 시작했어. 더 이상 중국 문화를 모방하지 않고 우리 민족만의 그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 사회적으로는 외란과 호란 등 잦은 외세의 침입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 질서를 이루고 있던 신분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부를 축적한 평민이 새로운 계층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 하층민의 신분 양상은 자신들도 양반임을 생활문화 면에서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그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값싼 소비용 그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어. 사상적으로는 실학이 대두되며 학문 연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가치가 도약하며 현실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어. 경제적으로는 서민들의 자발적 상행위가 늘어나며 자유시장이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는 불우축적한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았으며 그들의 풍족해진 삶 속에서 상층 신분만이 누리던 그림에 대한 소유 욕구가 증대하면서 생활 속 장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서민들의 자존적 취향을 확립해 나갔어. 이렇게 국가적 자주의식 확립으로부터 서민의 생활 정서를 들여다보기까지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는 보는 방식과 표현 방법에 영향을 주며 미나라는 그림 세계의 등장과 유행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야. 그렇다면 국민가게 다이소의 핫템, 미나를 유행시킨 작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정통회화에는 작가 이름, 제작 시기,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는 낙관이 존재했어. 낙관이란 그림 한 켠에 그림에 대한 간략한 글귀를 적고 도장을 찍어서 그림의 여러 가지 가치를 증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해. 그런데 미나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낙관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나는 누가 언제 그린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미나의 작가들은 멋진 미나를 그려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야심도 없었고 미나를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물로 뽐내고자 하는 자부심도 없었어. 미나의 작가들은 정식 그림 교육을 받지 않은 그저 평범한 서민화가들이었어. 그들이 미나를 그린 이유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었지. 그림 솜씨가 있는 그림쟁이들은 떠돌이 화가가 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자존적 취향을 바탕으로 미나를 그리게 된 거야. 그들은 이름 없는 익명의 비전문 화가였기 때문에 당대의 유명한 화원이나 문인 화가들과 같은 제도적 보호나 대우를 받지는 못했어.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규칙을 지키거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 그렇게 미나는 민중의 삶 속 생활 정서를 담아 대중의 미의식을 진솔하게 표현했어. 서민에 의해 그려진 서민의 이야기 그림, 미나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이전에는 없던 미나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야. 미나 맛집 다이소에서 미나의 손맛, 시크릿 레시피를 파헤쳐볼까? 사실 처음 등장한 미나는 정통회화를 단조롭게 모방한 모습이었어. 서툰 솜씨와 투박한 필치로 정통회화를 흉내내며 본뜬 그림이었지. 그러다 점차 서민들의 생활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정통회화가 민중화되면서 미나만의 모습을 찾아나갔어. 미나는 정통회화의 생김새를 그대로 따라하던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변형을 드러내며 미나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만들어냈지. 더 이상 단순한 채용이 아닌 대담하게 가정하거나 제멋대로 생략하기도 하며 서민들의 재치나 흥취를 반영하고 거칠 것 없는 자유를 담아냈어. 자, 그럼 미나의 인기 비결이었던 독특한 표현 양식, 시점, 형태, 색채 구도를 확인해보자. 미나의 표현된 시점은 여러 방향에서 본 다양한 시점을 하나만에 종합한 다시점으로 대상의 여러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종합하여 시간 표현을 자유자재로 나타내고 있어. 또한 대상의 상호비례 관계를 무시하기도 하고 원근이 거꾸로 표현된 역어문법을 적용하며 경중이 반대로 표현되거나 강약이 뒤섞인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해. 미나 속 대상의 형태는 뚜렷한 윤곽선으로 대담하게 단순화되고 평면적으로 도안화되어 간단하고 직설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색상은 현란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기를 더욱 북돋아주며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원색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어. 구도는 주제와 일치하는 두상들을 하나면에 모두 늘어놓은 자유분방한 나열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 미나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대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투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상을 반복해서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그 대상이 상징하는 좋은 의미까지도 많이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민 생활 속의 소박한 바람이나 소망, 간절한 염원을 이루어줄 소원 성취의 대상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넣은 거지. 아마도 미나의 결정적인 인기 비결은 현실의 삶과 마음속 염원을 이어주는 무지개 다리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 서민들의 일상 속 소확행이 되주었던 미나는 저마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그림이 놓이는 장소와 쓰이는 용도에 따라 궁중, 문인, 벽사와 길상, 신앙 등으로 분류된 미나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래?
조선시대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나는 궁중에서도 그 매력을 드러내며 한 시대의 문화를 두루 섭렵한 그림이었어. 궁중에서 그려진 미나는 문자도,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책가도 등이 있어. 그중 문자도는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생활이념을 반영한 그림이야. 유교의 도덕 강령이자 선비의 덕목 지침이었던 효, 재, 충, 신, 예, 의, 염치, 이 8글자의 형상을 바탕으로 글자와 관계가 있는 구사의 상징물을 그려넣은 거지. 문자도는 당시 어려운 한자를 읽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그림을 통해 문자의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 궁중에서 사용된 일월오봉도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왕이 있는 곳이라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설치된 그림이야. 그림 속 해와 달, 5봉우리와 소나무, 폭포 등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미적 효과를 살리고 좌우대칭의 구도로 안정감 있게 배치되어 왕의 위엄을 높이며 백성들의 칭송과 나라의 융성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십장생도는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는 용도로 병풍에 그려졌어. 해와 달은 순수, 물은 생명, 산은 굳은 의지, 바위는 불병, 거북, 불로초, 소나무, 학은 장수, 사슴은 영생을 상징해서 결국 무병장수를 의미해. 십장생도는 민간 풍속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제작에 오랜 공정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궁중에서 그려서 임금이 신년월의 인사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그림이었어. 책가도는 학문을 중시한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림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나 관리의 사랑방에 두며 과거 급제의 기원을 담은 그림이야. 책가도를 보면 서양화법에 의한 투시원근법을 적용하여 치밀한 비례와 안정된 구도로 그림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으며 문방용품과 함께 진귀한 골통품이 그려져 있어. 궁중에서 제작된 책가도는 민간에도 퍼지며 책거리도로 그려지기도 했어. 다음은 문인사대부의 정통회화를 모방한 미나를 살펴보자. 문인의 그림을 모방한 미나에는 산수도와 화조화 등이 있어. 문인사대부의 주된 화제였던 산수화는 미나의 큰 비중을 차지했어. 정통회화의 산수화와 미나의 산수도는 주제와 표현 기법이 거의 일치하지만 미나의 산수도는 보다 파격적이고 대범한 표현으로 그려져 미나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정통회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 문인들이 즐겨 그리던 또 다른 화제, 화조화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한 것에 비해 미나 화조도는 간략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 멀고 가까운 거리감에 따른 대상의 크기를 무시하는 나열식 구도로 배치하여 그림에 담고자 하는 소망을 알아보기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번에는 악기를 물리치는 벽사와 곡을 기원하는 길상의 용도로 제작된 미나를 볼까? 벽사와 길상의 용도로 쓰인 미나는 호작도, 어룡도, 운룡도, 책거리도 등이 있어. 호작도의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가 아닌 우스꽝스럽고 익살 넘치게 표현하고 까치는 약하면서도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호랑이를 굴려주는 해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그림은 서민층을 대변하는 약자를 상대적으로 크게 그리고 절대 강자는 얼빠진 모습으로 묘사해서 그동안 억압받은 사회를 풍자한 거야. 또 다른 의미로는 새해를 상징하는 소나무, 길조의 의미를 가진 까치, 중국에서 알리다를 표범으로 그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로 그리며 새해의 기쁜 소식을 알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어. 어룡도는 입신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어. 그림 속 어룡은 잉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 그림에는 잉어가 협곡이면서 급류를 이루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와 같이 사람도 힘든 난간을 통과하면 출세의 길이 열린다는 등용문 이야기를 상징해. 운룡도는 용과 구름이 함께 그려진 그림으로 구름과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단용 또는 쌍용이 꿈틀거리는 현란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용은 예로부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영험한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기우제를 지낼 때 사용했으며 농경사회에서 황제의 덕과 하늘의 권위를 상징해. 책거리도는 궁중에서 제작된 격식 있는 책가도가 민중화되어 자유분방하게 그려진 그림이야. 책거리란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나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책거리도를 보면 학덕을 쌓기 위해 애쓰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림 속에는 책과 문방사우, 도자기, 화병, 바둑판 등 선비들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대상들이 사물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건급법으로 그려져 있어.
마지막으로 민속신앙에서 유래한 미나를 살펴보자. 산신도는 산의 신령인 산신을 동경하여 그려진 그림이야. 신선으로 보이는 인물이나 동물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미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문화적 해방이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꾸밈없이 솔직한 생활 정서의 표출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플로우맵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먼저 미나의 명칭은 세화, 속화, 자파, 벼라 등 다양하게 불렸어. 미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자주적 의식을 확립했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가 붕괴하며 상층 신분만이 누리던 문화가 개방되었으며 사상적으로는 학문 연구가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생각으로부터 감상용 그림에 못지않은 장식용 그림의 실용적인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어.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이 성행하며 불을축적한 평민이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았어. 미나를 유행시킨 작가는 평범한 서민 화가이자 비전문적인 떠돌이 화가였어. 그들은 미나에 서명을 남기지 않는 익명의 화가로 자유롭게 활동했지. 미나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보면 시점은 다시점과 여공법을 사용하여 복합적이고 미나 속 대상들의 형태는 단순하게 도안화되어 평면적으로 나타나며 색상은 화려하고 생기 있는 장식적 색채로 표현되었어. 구도는 대상의 원근과 경중에 상관없이 나열된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 미나의 종류를 사용 장소와 용도에 따라 구분해보면 공중에서 그려진 문자도,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책가도 등이 있고 문인화를 모방한 산수도와 화조도 등이 있어. 역사와 길상의 의미로 제작된 미나는 호작도, 어룡도, 운용도, 책거리도. 민속신앙에서 유래한 미나는 신선도가 있어. 조선 후기 미나는 그들의 생활 속 소박한 심상을 익살적이고 해학적으로 희화한 모습과 낙천적이고 친근하게 의인하는 모습을 갖춘 감상용 회화이자 장식용 공예였어. 조선 후기 서민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들어낸 미나의 가성비. 어때? 이만하면 미나 한 점쯤 소장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보자.